그게 작년에 내 기분이었다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잖아.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생체 시즌이 끝났구나. 이렇게 또 감회가 또 새롭게 어린 시절 나날이 댄서로서의 꿈을 갖게 된 계기, 지금까지 성장해온 스토리,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다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저의 자전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 만난 바다? 너무 좋잖아. 자,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40분? 45분 정도 가면 숙소가 나옵니다. 우와. 이제 이쪽 길을 쭉 달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전거 길이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와, 여기 뷰 맛집일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날입니다. 자,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니죠. 보이시나요? 등대, 무려 등대. 우! 지금 굉장히 한적한 등대가 있는 여기는 바로 강원도 고성입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어저께 목요일에 드디어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게 필기부터 실기까지 뭐 못해도 6개월 정도는 다들 이거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계셨을 텐데, 아, 이 주말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어제 날씨가 비가 온다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 보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간만에 이렇게 휴식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이 왔습니다. 올해 시험 준비하셔서 계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바다로 자전거 끌고 왔거든요. 자전거 싣고 버스 타고 속초 내려서 속초에서 지금 고성까지 한 10몇 킬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10몇 킬로면 뭐 계속 밟으면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긴 한데, 뭐 동네 길도 막 이렇게 누벼보고 막 중간중간 예쁜 바다에서 또 멈춰서 멍 때리고 유람하면서 고성에 왔어요. 작년에 제가 시험 봤을 때 혼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시험 끝나고도 이 뭔가 공허함이랄까? 뭐 이런 뭐 알 수 없는 이런 감정들 나눌 사람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도 만들고 저희 또 구슬 특강 하신 분들 방도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도 막 얘기 나누고, 또 끝나고 감사하다고 따로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뭔가 올해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마음이 뭔가 되게 장기 마라톤을 뛴 것 같은, 좀 모르겠어요.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올해 막 이런 나날이 유튜브 생체 시리즈, 그리고 강의, 그리고 뭐 교재, 특강 막 이런 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 저도 시험을 본 것처럼 약간 탈진 상태. 제가 얼마 전에 과호흡이 와서 119에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공항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서울 시내를 벗어났거든요.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와, 근데 이게 또 다시 오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너무 심신이 초예민 상태. 진짜 어쨌든 뭐, 다 지나갔잖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 복귀하셔서 조금 쉬시고 충전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즐기시고 그래서 일상을 차츰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짠, 여러분들도. 저 이번 생체 시리즈 아직 영상이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7월 15일이 그 합격자 발표 데이인데 저희 오프라인 과정 했던 분들 그리고 구술 특강 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또 설문도 좀 받아보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개정안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교재도 한번 더 개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리즈를 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그동안 나날이 구독자님들도 벌써 200명이 넘어서, 짠, 여러분들도. 한번 슬쩍 댓글 이벤트를 열어보았는데, 제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겸사겸사.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낼 때쯤이면, 그 이벤트 당첨 소식과 함께, 정말 선물도 드릴 예정인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음 시리즈로 뭐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는 조금 너무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시험도 끝나고 이렇게 바다도 왔고 뭐 옛날 얘기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가 춤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춤춘 거 말고 정말 힙합 팀에 들어가서 뭐 공연 대회 뭐 이런 거 활동을 한 게 99년도가 시작이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9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99년도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정말 낭만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 제가 고1이었거든요. 고1이었는데, 빠른 연생이라 가지고, 16 이렇게 춤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막 이렇게 시내를 갔는데, 거리축제에서 힙합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매일 같이 시내를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학원을 가지 않고 매일 시내에 저랑 같이 배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막 엑스제팬 막 음악에 빠져가지고 일렉 기타를 배워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연찮게 길거리 공연하는 그 힙합 댄서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혜민아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막 이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춤을 시작하게 되었고 진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학원이 많고 막 이런 연습실 대관도 있고 막 스튜디오도 엄청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 힙합 저희 연습실이 막 빌라 지하에 한 6, 7평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일반 가정에도 그렇게 에어컨을 많이 뭐 이렇게 달아놓고 막 선풍기 틀던 시절이었 핸드폰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진짜 거의 10명도 더 넘게 빡짝빡짝 하면서 막 비보잉 친구들도 있었고, 뭐 힙합 춤추는 친구들도 있었고, 랩하는 오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힙합 좋아하는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낭만의 시절이잖아. 어, 그리고 학생이었다 보니까 딱히 뭔가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학교만 다니면 할 수 있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연습실을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 듣는 거, 음악 관련한 활동들, 제가 어릴 때 합창단도 하고 리코더 뭐 이런 것도 좀 필히 좀 불었어요. 전국 대회를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춤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또 사춘기지, IMF 터져가지고 막 지금 막 사회는 난리가 났지, 암울한 시대지, 막 하여튼 그런 시절에 그 춤 연습하면서 시간이 잘 가고 뭔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막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름을 떨치고 이름을 알리러 다니고 막 이런 활동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의 막 이제 부산, 뭐 경주, 포항, 대구 이런 경상도 지역들 대회 공연들을 주로 다녔었는데 다른 팀들도 보면은 저희가 출 수 있는 춤의 그런 뭐랄까 풀이라는 게 일본 댄서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미국 문화를 다이렉트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뭐 그런 되게 1년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의 DVD,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군가 구해와. 그러면 이제 그 테이프가 돌아.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스트릿 댄스 장르 댄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것들화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으니까 이제 하라는 거 잘하고네 뭐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당시에는 지방은 특히나 더 이런 뭐 춤 관련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실용무용 관련해서 뭐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일단 알바하면서 댄서 생활을 좀 더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혹은 뭐 학교나 뭔가 네 미래를 설계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춤만 추고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듣기 싫어, 안 들려 춤에 미쳐가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MTV가 한국에 상륙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느낌이실지 모를 것 같은데, 미국 뮤직비디오를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문물을 다이렉트로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토의 춤이라는 게 이런 에너지가 그런 매력에 또 확 빠지게 돼서 이제 팀 오빠들이랑 얘기를 했지. 나는 이런 춤, 그 당시에 제가 자넷 잭슨의 올라이트, 그 뮤비를 보고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해요. 오빠들 이런 춤 추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냐, 막 이렇게 열띤 토론을 했을 때, 재즈 댄스를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길로 이제 재즈 댄스를 배우러 이제 막 부산에도 막 알아보고, 뭐 대구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서울로 오게 됐고, 근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당시에 실용무용과가 생기기 조금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의 그런 역할을 하던 강남에 한 400평 규모의 엄청 큰 학원이 있었거든요. 당대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었던, 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한예종 선생님, 세종대 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질 높은 당대에 진짜 여러 스타일을 많이 또 배울 수 있었고, 돌아보면은 그렇게 좀 무모하게 정말 가방, 백팩 하나 메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거의 뭐 하루 종일 춤 연습하고, 그때 그 학원에서 재즈 강사 수료반이라는 게 전문인 반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수료하게 되면서 이제 발레라던가 현대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돼서 나중에 이제 현대무용 쪽으로 갈까 조금 고민하다가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돌아보면은 그때 제일 가난하고 돈 없고 그랬지만 진짜 젊음이 좋다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맨날 그렇게 하루 종일 춤 배우고 춤추고 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그런 것들이 또 힙합 크루와는 또 결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학원, 그러니까 클래스들을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학교 다니는 느낌이죠. 학교 다니는 느낌인데 성장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나를 봐주고 있고,
나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또 나아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성장하는 그 느낌이.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그리고 젊었고 어렵고 거칠 게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첫 번째 마음 먹었던 거는 춤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서 내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어쨌든 서울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게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현실이랑 계속 조율했어야 했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춤을 계속 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서울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들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춤으로 살아남아야겠다. 그게 1번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운 좋게 그 학원에서 이제 졸업시험 같은 걸 보면서 뭐 1등을 하게 되고 수업을 얻게 되고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는 너무 감사하게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이게 되게 덩치가 큰 합자 회사였어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저희 이제 일주일 뒤에 이 아카데미를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강생들한테도 말씀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실업자가 될 뻔했으나 어쨌든 그 인맥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어느 학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뭐 이렇게 아름아름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서울에서 생겼던 인맥들이 그 다음에 일자리를 다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고 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버티고 어떻게 말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코레오 강사였던 건데 이제 안무를 짜서 클래스를 만들어간 지금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처음 수업할 때 제가 원래 낯 엄청 가리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너무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큰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나 행복하려고.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는 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현재까지 춤으로 먹고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다가 제가 주변에 야 이런 엔터가 있는데 강사 오디션을 본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 한번 봐봐 얘기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SM이었어요. 압구정에 그 주민센터 건물 그대로 쓰고 있던 시절 간판도 없던 시절이 있거든요. SM이. 여하튼 그때 이제 수업 오디션을 보고 이제 거기서 한 6년 동안 수업을 하게 됐고 그 수업을 하면서도 일반인 분들 수업도 계속 하고 이게 이제 강사분들 우리끼리는 알지만 이게 돈이 크게 되는 판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고 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또 싼 맛에 싸고 잘하는 맛에 막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코레오 쪽이니까 뭐 어떤 배틀이나 대회 나가서 뭔가 검증받은 혹은 뭐 세계 1등 뭐 이런 타이틀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오디션 보고 어쨌든 그 회사에서 한번 수업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정말 최저 시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매년 이렇게 조금씩 페이도 올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엔터부를 먹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던 그런 컨텐츠, 춤 컨텐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상업적인 컨텐츠여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친구들이 엄청 열정적이고 열의도 있고 또 예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막 그런 예쁜 것들이 나오는 거, 멋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참 재밌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FX 애들이 데뷔를 하고 남은 친구들이 이제 슬기랑 아이린 뭐 이렇게 둘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레드벨벳 이제 4명이 됐을 때 처음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슬기를 한 5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가르치면서
뒷걸음 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장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건 나도 본받아야겠다. 근데 보면은 진짜 그런 큰 판에 뛰어든 친구들 보면은 뭐가 좀 다르긴 해.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연습생 생활, 기약 없는 그런 연습생 생활. 그럼 보면은 또 뒤에 또 부모님들이 잘 붙들어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안정되게 데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20대 이제 후반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망망대해 있고, 이건 늘 똑같아. 똑같아서 이거 뭐 이렇게 계속 내가 춤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건 지금도 아직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언제까지 춤출 수 있을까? 내가 춤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20 몇 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화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서울에서 춤추면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춤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다양하게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백업 쪽은 진짜 되게 쉽지 않구나. 왜냐면 저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조금 강사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SM에서도 6년 일했지만 YG에서도 한 3년을 일했거든요. 그 연습생 트레이너 거기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댄서로서 꿈을 갖는다?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그 첫 번째 목표, 춤을 추면서 살아남자. 춤을 춰서 춤을 생업으로 만들자. 이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게 돼서 그 이후에 다음 목표를 찾고 나아가는 게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라서 그게 좀 겉도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 되게 귀엽죠? 저거 배 되게, 빨간 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야, 이런 바닷마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제가 바닷가가 있는 도시에 태어나긴 했지만 뭐 바닷일을 한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여튼 노년에는 좀 바다나 산이 가까운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댄스로 세계 재패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요가하고 한량처럼 사는 거, 그게 좀 꿈인데 되게 먼 미래이겠죠. 100세 시대에. 하여튼 건강한 노인이 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리 산발 어쩔. 좀 이제 해가 지면은 러닝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러닝 딱 한 번 해봤거든요. 9분 페이스로 3km. 발목에 알이 베기더라고. 부끄러워. 근데 어쨌든 뛰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기억도 이제는 좀 가물한데, 그 십자인대 부상이 있었거든요. 다들 수술하라고 했는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염자로 판명이 나가지고, 여튼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재활의 끝은 러닝입니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 심적으로 그 벽이 있더라고. 이제 춤은 다 추는데, 근데 춤출 때도 계속 조심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큰 앵글이라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대체하거나, 그냥 상체를 더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려막고 있는데, 약간 쫄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벽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이렇게 그 당시에 막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시 뛰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어느샌가 회복이 되었네요. 저는 이거 머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산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냐고. 바다는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바다는 오늘뿐이잖아. 물이 진짜 맑다.